마지막 인물 이준석 대표. 이게 지금 만만치 않아요. 이준석 대표는요, 네. 정말 정치권에 역사에 남을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한꺼번에 이긴 그런 당대표는 없습니다. 네. 단순히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이준석 대표의 공헌은 정말 크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대표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20, 30대의 젊은 층이 국민의힘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선 승리와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번 대선 과정 중에서 네. 윤석열 당시 후보와 많이 부딪혔죠.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자신이나 윤핵관들은 상당히 감정적인 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직도. 아직도. 아이고. 이 비밀을 내가 얘기해도 되나? 그런데 강조해드렸잖아요, 옆에서. 아이고. 그래서 이제 윤리위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좀 징계해서 쫓아내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자신들의 당대표로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옳지 않은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김기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그 성상납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무죄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게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윤리위에서 뭐 저기 징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있지만 지금 그 상황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네. 자세한 실체는 모르는 거고. 근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던 얘기들과 행동들은 상당히 좀 당대표로서 부적절한 일이었다. 그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윤리위가 징계를 하려고 했고 네. 사실은 오늘 열려고 그랬어요. 네. 오늘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6월 30일로 연기를 했어요. 아 그렇게나 길게 연기했어요? 6월 30일? 그러니까 내부적인 얘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 뭐 윤리위원들이 최소한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일정을 다 따져보니까 6월 말이나 가능하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좀 약간 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전달도 아니라 지금 사실관계를 알려주는 건데.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를 인위적으로 개인적인 사감을 갖고 쫓아낸다고 하면 아마 20, 30대가 국민의힘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이제 모르죠. 그거는 경찰 수사로 해야 되는데 정황상 보면은 그랬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것은 저의 생각과 판단이지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어떤 수사 내용은 아니니까 저의 생각이고 그렇더라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것을 갖고 당대표를 징계한다? 그것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긴 당대표를 쫓아내려고 한다?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밉다고 그런 식으로 쫓아내는 것은 보수 우파 진영과 국민의힘이 젊은 층으로부터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미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건 수사 기록이 유출된 과정부터 잠깐 봐야 되는데 네. 검찰이 유출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제가 좀 확인해 봤는데 수사 기록에 재판 기록에 포함되어 있었고 변호인 측 등 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쪽에서. 네. 그렇게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내용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남 얘기가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당대표를 특히나 징계한다 이런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윤리의식에서는 이것이 법 위반인가라고 했을 때 김건희 여사님도 옛날에 말씀하셨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거 아닌가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또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성상남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룰 수도 없고 다뤄지지도 않을 것이고 네. 경찰도 미적미적 되다가 결국은 공소시효 도과로 넘길 것으로 보고요. 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폭로자들을 이준석 대표의 측근이 내려가서 설득하고 회유하는 과정에서의 뭐 이 각서, 금전 문제 등이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건 얼개는 이래요. 근데 전 이걸 다 사실 유튜버들이 하는 주장까지 다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대목은 마켓타니에서는 전 제품 배송 무료입니다.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대목은
지방선거가 한창인 중간에 당대표의 목을 정면에서 윤리가 잡았다는 거예요. 네. 자, 조사, 징계 결의, 그 밖에서 보는 저 같은 사람, 가로세로 연구소가 얘기할 때, 야, 그분 이준석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 했는데, 윤리위가 움직였다고 하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거 뭐가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네. 그게 정치적인 의도가 없이 그 시기에 윤리를 소집해서 그런 결정을 꼭 했어야 되느냐. 전 전혀 아무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보통의 정상적인 당이라고 하면, 야, 선거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럼 그냥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선거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네. 선거가 끝나고 다음 주쯤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러운데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웠고 말씀하신 것처럼 2번의 선거를 이겼는데 선거 끝난 다음 날 또 바로 징계 절차를 들어가려고 해. 네. 근데 이게 또 갑자기 맥락 없이 한 달이 밀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윤리의 결정이 과연 윤리위만의 결정이냐 아니면 중간에서 무슨 거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다른 어떠한 외부에서의 작용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윤리를. 진주권 씨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음모론이라고 해서 어디가 음모냐고 아까 한판 하다 왔는데. 그래서 한판 승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서 한판 승부 좀 광고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안 했어요. 같이 저희가 했잖아요, 지금 얘기했지. 두 분이. 저희가 얘기했지. 나는 한판이라는 진짜. 얘기밖에 안 했죠. 진짜. 한판 승부일 거라 그랬잖아요. 하여튼 승부라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윤리위가 결정하는 겁니까 지금? 윤리위는 의지가 강하대요. 그러니까 이항희 윤리위원장은 윤리위를 연 것이 네. 윤리위의 의지였던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외부의 힘이 이거 윤리를 조금 더 푸시죠. 게시를 했고. 어떤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윤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비서관. 일들이 해결이 되려면 네. 권성동 원내대표 역할이 클 것 같다.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징계를 윤핵관이 무마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것은 분명히 몰고 날파리 들어갔잖아 아직. 어쨌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니까 이걸 해결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것이 어떤 당 내규에 의한 징계 절차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윤핵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이 중간에 저희가 점점 목소리가 쭈렷해요. 저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포인트는 네. 장제원 비서실장이 안철수 그 당시 인수위원장을 만난 다음에 장관으로 안 가고 당으로 복귀하는데 전당대회 출마할 것 같은 얘기가 다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징계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엮여있는 사건인 것이죠. 안철수가 왜 지금 이 시기에 당으로 돌아왔겠어요? 들은 바가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6월 한 달 동안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논의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걸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취재를 좀 빡세게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취재를 빡세게 와서 물어보면 우리 장관님 항상 맞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 제가 방송이 아니더라도 두 분께 자주 전화를 드려가지고 틀린 게 정보를 없네, 수집을 해야 나는. 되겠습니다. 틀린 게 없어. 당신은 어떤 세상을 보고 있나요? 특종, 속보, 이슈. 당신이 보는 세상의 가려진 이면에는 우리가 꼭 봐야 할 세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결에는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이면 캠페인. 많은 곳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면지. 이곳에 찍는 이면지 활용 스탬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세상의 이면을 더했습니다. 기후위기, 멸종위기 동물, 아동인권, 한겨레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이면지를 활용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세상의 이면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QR코드를 찍으면 그동안 한겨레가 전해왔던 가치가 담긴 이야기들을 읽어볼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이면지 활용 스탬프가 필요한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보다 많은 곳에서 세상의 이면을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실, 정의, 소수.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한결의 서포터즈 벗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어떤 세상을 보고 있나요?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